중학교 때 개발한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 서비스가 이용객이 3천만 명이 이용하셨대요. 이거 회사인데 그냥. 근데 고3이시잖아요. 네네. 고3인데 지금 회사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비바 리퍼블리카 투스라는 회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나우를 기억하시나요? 코로나 초기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모두가 한 번쯤 들어보고 사용해봤을 서비스일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나우가 중학생이 일주일 만에 만든 서비스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 중학생 개발자가 지금은 무려 토스와 함께하고 있다는데요. 놀라운 점은 아직 고등학생 신분이라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엄청난 서비스를 개발했던 오늘의 주인공, 꿈의 기업에서 함께하고 있는 고등학생의 삶은 어떤지 직접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의 상금을 걸고 주인공의 엄청난 커리어에 어울리는 대결까지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기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힘숨찐들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일어나야 되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IB과정 3학년을 다니고 있는 최영빈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비바 리퍼블리카 투스라는 회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3이시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다니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스 공개 채용을 통해서 모든 절차를 거쳐서 프로덕트 오너라는 직군으로 기회를 주셨고, 방학 기간에는 토스 오피스에 직접 일을 하고, 그때 학기 중이나 공부에 열중해야 될 때는 토스의 10대 서비스를 도와주는 서포터즈로서 이제 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개 채용을 지원하신 거예요? 네네. 원래 미성년자도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게 흔치 않은데 내 역량이 어디까지 되는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어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 되게 좋은 성적을 받아서 기회를 주셨어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제 어떤 경험이 있어야 채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포트폴리오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그 엄청난 서비스가 있었겠죠? 네. 보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배님 한번 그 어떤 서비스였는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든 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에 관련된 정보나 데이터들을 조금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빠르게 전달하는 플랫폼이었고요. 코로나나우라는 서비스인 거죠? 네네. 코로나 나고 이거 되게 엄청 핫했던 거였어가지고 완전 초창기였죠. 코로나19 초기에는 코로나 관련된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접하기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지자체별로 다른 자료나 아니면 되게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업데이트 될 때마다 국가기관의 정보를 정리해서 알람으로 정리해주고, 그리고 사실 코로나19 상황 때는 이벤트들이 많았어요. 공적 마스크를 통해서 마스크를 구매를 해야 된다던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 된다던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걸 정리해서 하나의 사이트에서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정말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2020년 2월부터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사실 코로나19가 이 정도까지 확산이 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교민분들이나 상황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전달할 목적으로 작게 시작을 했었는데, 국내에서도 안타깝게 코로나가 너무나 확산되다 보니까 서비스가 스케일업 된 케이스입니다. 초기에는 확실히 근데 우리나라는 안전했었거든요. 근데 몇 가지 사건들로 이제 막 이제 좀 유입 많이 됐었잖아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큰 사건들이 대구랑 관련된 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대구의 중학생이었어가지고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실시간 검색어가 있을 때 1등에 저희 서비스가 올라와 있었고요. 대구에 코로나랑 관련된 뉴스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서비스 쪽으로는 사람들이 니즈를 느껴서 성장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이거를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한데 그 코로나나우를 들어오는 사람들의 목적이 지금 어디에서 몇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함인가요? 네네, 맞아요. 지금 되게 쉽게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그냥 바로 뜨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던 거였죠. 상당히 직관적이지도 않았고 되게 허들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코로나19 더 초기로 가면 포털에서도 확인하기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플랫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구축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코딩이나 컴퓨터 관련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 제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수기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래요? 하루에 몇십 번, 몇백 번 생기는 뉴스가 있을 때마다 수기로 다 푸시 알림을 보내고, 언론사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정보의 보도자료를 수기로 옮기는 그런 과정이었어가지고, 중학생 시절에 저는 돌에 갖다 부딪혔죠, 매일매일. 그리고 되게 부담감도 많이 느낄 것 같긴 해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질타를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했던 것 같아요. 서비스를 사람들이 써주시는 이유, 계속 방문해주신 이유가, 저희가 가졌던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광고의 수익을 모두 기부하겠다라고 공언을 해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용자분들께서도 여기 들어오면 뭐 기부도 된다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 이제 서버도 이제 호스팅 업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거의 3,100만 원까지 투명하게 다 기부를 했고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들어와 주시고 계속 리테인되고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가 되니까 디도스 공격 이런 것도 실제로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키사 같은 곳에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랬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중3 때 이런 서비스 기획하신 건데 중학생 때부터 이런 서비스 기획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간단하게 친구들이랑 동아리에서 만들고 있는 서비스인데 10대 친구들이 서로 신학기 때 친해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니즈가 높더라고요. 10대 대상 제품이라 그러면 고1, 고2, 고3 친구들 만나서 이 앱에서 가장 문제는 뭘 것 같아?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뭐야? 솔직하게 라이브한 생각을 들어보는 거고요. 정말 10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거를 필요로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수많은 가설보들을 만들어서 이런 니즈들을 다 정리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분석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디자이너분들이나 개발자분들이 조그마한 제품을 만들어보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MVP라 해서 이 정도만 만들어줘도 사람들이 반응을 하네를 알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획 단계에서 나왔던 10대들의 니즈 중에 뭔가 친해지고 싶다 이런 쪽에 니즈가 있었잖아요.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요청을 보내고 그 사람이 답해줄 수 있는 걸 만들면 어떨까? 디자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제 디자인을 한 다음에는 개발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디자인의 기능적인 부분을 구현을 하시는 분들을 백엔드 개발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들에게 모바일 제품들이 전달되고 있어요. 저게 리액트를 쓴 맞아요, 것 맞아요. 같은데 맞죠? 맞아요. 페이스북에서 만든 프레임워크인데요. 토스나 이런 데서도 다 리액트를 쓰고 있고 로딩이 빠른 웹사이트를 보면 대부분 다 리액트 기반인 경우가 요즘은 많아요. 저도 그 리액트를 어느 정도 사용해 봤다고 혹시 그 팀장님한테 좀 전달해 주실 수 있는지. 네, 리액트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게 실제 제품이 라이브 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런 식으로 실제 사용자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떤 행동을 앱에서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다 트래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표를 가지고 앞으로 이 다음의 기능은 뭘 만들어야 되겠다를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앱은 사용자의 회원가입이 없는 앱이다 보니까 이 사용자가 지금 몇 살이고 어떤 목적으로 우리 앱을 깔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앱 사용 중간중간에 저희가 간단한 퀴즈 형식으로 설문조사를 보내고 있어요. 내 나이는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모인 정보를 가지고 지금 뭐 10대 남성들이 10대 여성들이 이 앱을 가장 많이 쓰고 있으면 10대를 위한 서비스를 먼저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 우선순위에는 10대 서비스를 개발해서 이 앱에 달아보는 거고요.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 앱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어떻게 사용자들이 더 전환될 수 있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때도 이 과정을 거친 건 아니죠? 아우 당연히 아니죠. 그때 우여곡절이 약간 이런 거를 이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셨겠네요. 그쵸. 사실 알고 보니까 다 이론으로 방법론으로 나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제 경험이 합쳐지니까 너무나도 시너지가 잘 나는 것 같아요. 재밌겠다. 내가 했던 고민들이 사실 이미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네, 형비님이 했던 작업들 저희 너무 잘 봤고 또 이제는 왜 그런 일을 해오셨는지 좀 이야기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숨진들의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비님에 대한 스토리 좀 들은 다음에 형비님께서 굉장히 잘할 만한 게임을 저희 PD님이 기획을 해오셨을 거예요. 형비님이 이기시게 되면 상금 100만 원을 드리고요. 그리고 100만 원과 함께 저희 긱브레 키트를 반 친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일단 저거 아까도 물어봤지만 먼저 중3 때 이 코로나우라는 서비스를 개발을 해보셨잖아요. 네네. 그 전에 그러면 왜 갑자기 개발이라는 거를 공부해보고 싶으셨어요? 일단 전 정말 완전 문과적인 학생이었거든요. 그랬었는데 뭔가 사람들한테 변화를 줄 수 있고 뭔가 기술로서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낫게 하는데 가장 적합할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모바일 제품인 거죠. 사람들 95% 이상이 가지고 있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고 가장 쉽게 만들 수 있고 가장 쉽게 저희가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런 게 코로나9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처음에 기술 공부를 할 때 학교에서 배웠던 거가 아니라 독학을 다 하신 건가요? 네, 개인적으로 약간 시간을 들여서 관련된 뭐 정보보호영재원 이런 데도 다니고 기술들도 스스로 독학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우를 개발을 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신 거겠네요. 그런 쪽에 공부해서 조금 더 깊게 학문도 배우고 학업에도 되게 치중하고 싶어서 저희 학교에 있는 IB 과정에 들어갔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한국 교육 과정 말고 외국 교육 과정으로 조금 더 이제 적은 과목 수를 이제 영어로 좀 깊게 배우는 교육 과정인데 한국 교육 과정을 안 하다 보니까 IB 점수가 나오게 되고 그걸 가지고 뭐 해외 대학에 진학을 할 수도 있고 국내 대학에도 진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능을 쳐야 된다는 부담감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고1 때는 BOB라는 과정을 갔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하이테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인데 되게 과정이 험난하고 빡센 정보보안 관련 커리큘럼이 있는데 되게 열심히 관련 공부도 해서 고1 때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영상이 나가면 틀을 깨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살아오면서 당연히 고등학교는 졸업을 하고 항상 순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 왔었는데 이런 경로들이 있군요. 일단 저거 아까도 물어봤지만 학생 때 토스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경험이 사실 흔치는 않잖아요. 토스를 입사하게 된 그 스토리를 한 번 더 좀 풀어줄 수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정말 토스 찐팬이었어가지고 예전부터 개발자로 입사해서 PO까지 해보고 싶다, 리더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토스에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BOB에서 만난 멘토님 덕분인데 지한별 멘토님이라고 토스 보안기술팀에 계시는 화이트해커 분이 계신데 되게 가까이에서 지한별 멘토님을 보고 이러니까 정말 내 첫 직장으로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포지션부터 이제 PO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돼서 굉장히 감개무량했던 것 같습니다. 토스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뭐예요? 저희 팀은 이제 10대들을 만나는 팀이에요. 뭐 시청자분들도 흔히 알고 계시는 토스 유스카드, 그리고 성인 탭에는 안 보이는 토스 모의 주식 투자. 우리 안 보여요? 네. 저희가 연령별로 다 다르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건 차별이야. 그리고 또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보는 화면도 다 다르게 구성이 돼 있어요. 사실 많은 10대들이 투자를 해보고 싶다, 모의 투자라도 해보고 싶다라는 니즈가 너무 강했었어요. 왜냐하면 토스 증권 탭이 보이는데 투자를 못하니까 계좌 개설을 못해서 그러한 니즈들이 있는 걸 보고 어떻게 그거를 좀 쉽게 풀어낼 수 있을까라고 해서 모의 투자라는 서비스를 만들었고 종목 설명에 대해서 컨텐츠로서 되게 쉽게 풀어놨어요. 예를 들어 디즈니는 이런 회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런 회사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10대 관점에서도 쉽게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투자를 해보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토스 내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얼라이먼트 위크라고 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PO로 함께하고 있던 시즌에 저희가 대상을 받아가지고 그런 거를 경험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어렸을 때는 와 우리가 우리 나이에 이렇게 회사를 지원해보고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걸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형비님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는 것 자체도 일단 해보는 거잖아요. 뭐 코로나 나올 때도 일단 한번 해보는 거고 결국에는 내가 뭔가 해보고 싶지만 도전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큰 꿈이 있으면 그걸 밟아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처럼 되게 큰 꿈 하나를 위해서 되게 작은 목표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저도 수많은 정말 실패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많이 실패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작은 성공을 얻고 있고 작은 실패와 작은 성공을 반복하다 보니까 실패해도 넘어지지 않고 그냥 큰 목표 보면서 나갈 수 있는 거고 큰 목표를 세우는 게 가장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 아래 뭔가 좀 가지를 쳐가면서 내가 당장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은 당장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부터 나오긴 하겠네요. 그래서 도전해보는 거죠. 어쨌든 하고 계시는 일이 이 서비스를 기획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배포하고 뭐 그런 일이잖아요. 코로나 나올 때부터 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계속해서 공부도 하고 개발도 하고 있는데 뭐가 재밌어요? 왜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제품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이제 기술이 사람을 만날 때 너무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만나서 뭔가 그 사람들의 삶이 편해지고 뭐 깃불처럼 유튜브 컨텐츠를 과학으로 준비해서 올리시면 그 사람들 반응이 너무 재밌잖아요. 사실 서비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제품 출시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하고 호응하고 다음 걸 기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개발자로서 앞으로의 계속 해나가겠다 이런 거보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새로운 과학이 나오면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거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잘 전달해서 세상이 조금 윤택해질 수 있을까. 멀게는 사실 그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오프라인 맥락에서 뭔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저는 제가 의료재단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오래 전부터 했었어요. 코로나 나우 만들 때도 기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거기서 나온 비용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뭔가 행동을 만들어내서 변화를 만들기엔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성공하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 돈이나 아니면 그 영향력이나 그런 걸로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드디어 지금 대망의 100만 원이 걸린 대결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전적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제가 진짜 억울한 게 있긴 한데 1대 7인가? 1대 7. 그럼 진짜 궁금한 거는 이거 카메라 끄고 얘기해야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진작에 이겨버려도 되나요? 네, 진짜 이겨도 되고. 일단 100만 원 주기 좀 아까워가지고 그럼 나보다 연봉이 높을 것 같아 일단. 오케이 그러면 게임을 공개 한번 해주실까요? 자, 오늘의 대결은 형빈님은 컴퓨터 언어를 다루고 하는 쪽에 굉장히 역량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챗 GPT와 힘을 먹고 스피드 퀴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결 앞서서 룰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기 모니터에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10문제를 준비해왔습니다. 문제를 보고 제시어를 챗GPT한테 설명을 해서 10분 안에 많이 맞추시는 분이 이기는 겁니다. 그 대신 제시어를 언급하신다면 그 문제를 무효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정할까요? 제가 챗GPT를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공하겠습니다. 왜냐면 한국은 유료 결제가 되지 않는 챗GPT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성능이 좀 떨어져요. 진짜로? 진짜 좀 그래요. 자, 그러면 민바크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거 아닌데 이건데? 아. 아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나왔다. 자, 다음. 자, 다음 오리입니다. 오리. 이거 쉬운데? 물에 떠다닌다고? 뭐야? 나왔다. 다음 컴퓨터. 안 나왔죠? 근데 없습니다. 안 나왔어. 컴퓨터 나왔습니다. 어디요? 나왔다. 오케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다음. 뭐예요? 범죄도시입니다. 범죄도시? 안 나와라, 제발. 안 나와라. 안 나온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찍찍. 와, 나왔습니다. 나왔다. 스탑. 민백님 기록 10분에서 3분 53초를 뺀 6분 7초 걸렸습니다. 재밌다. 재밌는데? 형님. 준비됐어요, 형님? 각오 한번 하시죠. 이 정도는 해내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자, 갑니다. 시작! 노란색 과일. 이양. 와, 쉽고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코끼리요. 코끼리요. 네팔에서 유명한 동물. 와. 나. 네. 코끼리 나왔습니다. 네. 스마트폰이요. 왜 보통 학생분들 잘하시는 거지? 이거 뒤에 박제 넘친다. 자, 40초. 기꿀이다, 기꿀. 아, 이게 어렵거든요. 이거 어려워요? 일단 한번 줄여. 하드도 뭐야? 누구야, 누구? 이건 인정. 이거 진짜 없는 거 아니에요? 학습이 안 된 거 아니야? 저희는 2010년 초반에 자. 없는 거 같은데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일단 이거 지금 긱불이 챗GPT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거 아니 말도 안 되는 무슨. 근데 저도 왜 없는지 모르겠긴 하겠는데 현재 뿔이라는 키워드가 없는데 형빈님 한 1, 2분 정도의 시간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민백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게 무승부로 치고 마지막 한 문제를 빨리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현빈이부터. 그냥 쉬운 걸로 드리겠습니다. 네. 고우님이 주면은 제가 시작 누를게요. 네. 토끼로 가겠습니다. 토끼. 토끼로 가겠습니다. 토끼. 동물 중에 귀여운 거 다 말해? 나왔다. 나왔다. 자, 1547. 자, 1547. 1547. 민백님 이어서 동물로 그냥 바로 갈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시작. 뱀 하겠습니다. 뱀 하겠습니다. 뭐야? 동물이 맞나? 뭐 하세요? 빨리 하세요. 뭐 하세요? 빨리 하세요.
몇분 몇초죠? 오케이. 이걸 이기. 아니 피디님 진심은 다해서 하라면서요. 맞아요. 나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100만 원을 정정당당한 승부로 주는 거 아니었나요? 네. 오늘 대결의 결과는 긱불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준비된 게 있는데 패배를 하셨지만 긱불이 초등교구가 있어요. 초등교구를 저희한테 응모해주신 과학 선생님들 한 분을 추첨해가지고 그분께 형비님의 이름으로 긱불의 초등교구를 기부를 하게 됩니다.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네, 서울 반원초등학교 강땡구 선생님. 서울 반원초등학교 강땡구 선생님이 당첨되셨고요. 형비님의 이름으로 긱불의 초등교구가 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긱불 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피스가 너무 마음에 들고. 오늘 정말 즐거웠고 저희도 너무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가지고 정말 재밌었고 앞으로도 형비님의 어떤 일이든 다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저희 다 같이 긱바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하나 둘 셋 긱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